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부산대 2016년도 논술 가야죠. 부산대는 논술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시문도 조금 어렵고 문제도 많고 연습을 충분히 조금 해두는 게 좋고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까를 좀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방에 있는 논술 보는 대학들이 경북대, 부산대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닥쳐서 준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늦게 준비한다라고 해서 주눅 들거나 그럴 필요 없이 빨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논술 문제는 일단 100분입니다. 100분. 시험 시간이 100분이니까 조금 짧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문항이고 세부 문항들이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1-1, 2번 문제에서 2-1, 2-2, 2-3 이런 식으로 세부 문항이 한 3문장 정도 똑똑 있어요. 그래서 총 9문제 정도 주로 나오고요. 글자 분량을 총 합쳐보면 1000자입니다. 이 세부 문항의 글자 분량은 대략 100자에서 한 150자 정도?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긴 글이 250자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복잡한 어려운 글쓰기,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기를 요구하는 대학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0자에서 150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글을 쓸 때 나오는 글자 수가 50자에서 70자예요. 이렇게 70자 넘어가면 보통 비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글자 분량이 보통 3문장 정도다라고 보면 돼요. 3문장. 한 문장에서 3문장 사이에 어떤 글자 분량을 요구하는 대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어떻게 글을 구성할까? 문장을 몇 개로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대가 제가 앞에 초반에 어렵다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 조금 더 쉬워진 부분은 영어 지문이 사라졌어요. 영어 지문이 나왔었는데 영어 지문을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워낙 영어 지문에서 삽질을 하다 보니까 영어 지문은 사라졌고요. 바로 제시문의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제시문이 조금 낯선 제시문이에요. 낯선 제시문. 물론 교과서와 연계되는 제시문을 주기도 하지만 조금 낯선 제시문을 냅니다. 뭐 지정하기 어쨌느니 뭐 이런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부산대 논술 제시문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조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우면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조금 어렵지만 내 스스로 한번 최대한 정확하게 독해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렵기 때문에 어떠냐면 제시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독해만 정확하면요, 독해 정확하고 묻는 말에 정확히 답하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의 정확성이 가장 조금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다. 독해를 정확하게 하면요, 어지간하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푸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제시문들 있잖아요. 그런 거 독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지문 중에서 조금 인문과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과 관련된 어떤 제시문들을 조금 요약 정리하는 습관 연습을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분량이 이렇게 각 문항당 짧다 보니까 뭔가 한 번에 딱 압축해서 쓰지 않으면 글이 늘어져요. 간명한 글 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간명한 글 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해를 정확하게 하고 간명한 글쓰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논제를 정확하게 읽어야죠. 논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쓰면 글이 산만해져요. 그래서 논제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차이를 쓰세요. 뭐 비교하세요. 이렇게 핵심되는 어떤 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지적하세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논제에서 시키는 대로 딱 쓰세요. 논제에서 시키는 대로 딱 분명하게 답을 하면 큰 틀에서 분량이 넘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구잡이로 막 쓰려다 보니까 분량이 넘치는 거지, 논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쓰면 정확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바를 분명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기출을 많이 풀어야죠. 기출을 일단
다 풀어보세요. 물론 영어 제시문 나온 거 풀어봐도 되는데 영어 제시문 나온 거 건너뛰더라도 다른 문제들은 지금 문제들하고 똑같아요. 문제 구조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들을 많이 풀어보면 되는데 아주 옛날에 나왔던 어떤 기출 문제들은 최근의 문제랑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한 2014, 13 여기 2016년도까지의 기출을 풀어보면 되고요. 요약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약. 부산대가 이제 한동안 이제 논술 문제를 안 보다가 다시 이렇게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풀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대학의 어떤 문제들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대표적으로 2대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출력을 해서 만약에 내가 기출을 다 풀어봤어. 근데도 뭔가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뭘 하면 되냐면 각각의 제시문, 특히 이화여대 같은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요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2대 문제를 쭉 뽑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답을 부산대처럼 이렇게 짧게 한 100자에서 150자, 조금 길면 250자로 압축적으로 딱 쓰는 연습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들을 기본적으로 딱 나오면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감이 금방 잡힐 겁니다. 그래서 부산대 논술 문제가 어렵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시간도 100분이고 세문항의 글자 수도 1500자라서 조금 빡빡하게 느낄 겁니다. 기본적인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주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독해력을 키울까, 남아있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독해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독해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논제에 있습니다. 논제를 정확하게 읽으면 제시문 안에 그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독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어,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 즉 답을 하는데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개념어나 키워드를 탁탁탁 마크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글을 쓰는 어떤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부산대도 합격할 수 있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산대 2016년도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